5월 달에 썸머냐, 아직 봄이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중간고사 끝난 지도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왜 강북청소를 벌써부터 썸머를 모으느냐, 이제 이런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저희가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윈터스쿨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 7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 7주라는 정말 긴 주 동안 7주 동안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아이들 이제 단과로 개강을 시켜놓고, 그리고 3월부터 썸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원장님하고 썸머를 시작을 했던 목적 중에, 일찍 시작하자라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는 다른 건 없고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또 매일매일 학교를 나가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때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확진자 소동이라든가 그리고 격주로 학교를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꾸 저한테 학원으로 자습 보낼 테니까 자습 좀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썸머를 3주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들이 학사 일정이 다 밀리고 수능도 밀렸었어요. 기억하세요, 본인들? 네. 그래서 근데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중간고사를 서라벌고등학교만 제외하고 이쪽 인근에서는 서라벌고등학교가 교사님이 이제 확진이 나오셔서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5월 10일부터. 네, 그 학교를 제외하고 지금 모든 학교가 이제 거의 시험이 끝난 상황이라고 봐서 제가 썸머스쿨이라는 걸 조금 독특하게 5월 달에 일단 1차로 하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이제 PT를 준비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한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해서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썸머 동안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떤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면 제일 궁금하신 게 사실은 방학이나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은 수학에 대한 걱정. 그래서 선행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수학 커리 관련해서 저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N수생 단과를 진행하고 계시는 저희 양지용 선생님이 나오셔서 20분 정도 수학에 대한 커리 얘기.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아마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말씀드릴 거고 2부는 저희 양지용 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1부를 연사를 맡은 저는 강북청소학원 부원장 이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오늘 볼펜도 있으실까요? 네, 볼펜도 아마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 브러셔 보이시죠? 네, 남색 브러셔 보이시죠? 네, 그거 딱 꺼내 놓으시고 제가 만약에 필기하실 것들 있으면 필기하시고 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그래서 필기하시고 그래서 필요하신 것만 딱딱 집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저희 썸머스쿨 브러셔 남색깔로 된 걸 보시면 맨 앞에 제가 제 명함을 좀 호치케스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여러 가지 문의하실 수 있겠지만 다이렉트로 저한테 만약에 이런 게 궁금하다. 진짜 밥 맛있냐? 아니면 정말로 진짜 수업 잘하냐? 이 선생님이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좀 걸어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선생님들 개인 브러셔들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썸머스쿨 브러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보실게요, 본인들. 일단은 저희의 강북청소년 썸머스쿨의 모토는 본래 공부로 돌아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도 집에서 댁에서 아이들 공부할 때 좀 답답하다 정말로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등교하고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학교하고 그리고 학원을 가고 주말에 놀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집에 있지요.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느 학교 학생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저 이제 내신 안 할래요. 고2인데요. 정시할래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래? 아직 안 돼. 그랬더니 줌으로 하는 온라인 클래스였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아마 2번인가 못 들어서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너는 무단결석 처리를 2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틀어놓고 아이 입장에서도 긴장이 풀린 상태였는데 이거를 또 학교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 청소학원에서는 본래 공부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로 이번에 썸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저도 부원장이지만 수업을 합니다. 본인들 저도 윈터스쿨 때 고3 담임이었고, 1, 2, 3학년 수업 전체 영어를 들어갔고, 근데 우리 애기들한테 썸머를 하기 전에 제일 많이 물어봤던 단어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것들이에요.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썸머 PT를 만들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엉망진창. 생활 습관. 그죠?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머니 장난입니다. 공부해서 대학 못 간다 이거는 저희 직원이 좀 넣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금 풀어져 있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강부청소학원에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시켜보자라는 얘기로 에브리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썸머 때는 저희가 주말을 독서실을 안 열어줬었어요, 라이브러리를. 근데 올해는 4주 동안 주말에도 자습을 나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의무는 아닙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라이브러리를 와서 공부를 주말에도 할 수 있다는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썸머스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요, 어머님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저희 브로셔에 있는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적어 놓고 갈게요. 왼쪽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썸머스쿨 저희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한 걸 좀 뽑아봐라, 부원장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 5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4주입니다.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단축 2주, 단축 3주. 근데 저는 수학에 대해서 선행을 끝낼 자신이 없어요. 2주랑 3주로는. 그래서 수학과 선생님들과 다 전체 회의를 했고 적어도 4주를 줘야 어느 정도 다른 학원을 다닐 때도 본인도 다시 돌아가신다면, 그러니까 썸머스쿨이라는 걸 4주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저는 동네 학원으로 가야 돼요. 그럼도 계세요. 네, 그럴 때도 한 달의 텀이 좀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쪽 근방학교 80% 학교가 방학이 보통 7월 15 그리고 19 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 19일 날 개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4주 동안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계산했을 때 우리 아이가 썸머에서 얻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적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종일 가능한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게 뭐냐면 셔틀을 운행을 할 겁니다. 재수반과 똑같이. 그래서 아침에 7시 45분 등원이고요. 그리고 8시부터 자습을 하게 될 겁니다. 아침 수업은 없습니다, 본인들. 아침에는 다 자습입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학교에서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진다면 방과 후 얘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아직 벌써 어느 학교죠. 사실 저도 제 친구 중에 교사가 좀 많은 편인데 방과 후 학습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학교를 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오전에 다 자습으로 아이들 학습 누수 없이, 그래서 오전에 자습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질의응답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저희 썸머 들어온 선생님 전체 다 윈터처럼 질의응답 시간표를 정해놓고 아이가 그냥 중구난방 다 나와서 선생님들 질문할래요 이게 아니라 예약표를 아침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질당 예약표라는 게 있습니다. 질의응답 예약표. 그럼 아이가 그 시간대나 이름을 적어놓으면 그 시간대는 그 선생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국영수 선생님들 다 월화수목금 배치할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저희가 오후 시간에 넣을 겁니다. 오후 시간에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업이라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수업을 전면 다 4주 동안 야간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학원을 다니셔야 된다면 오전이나 오후 조퇴나 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간은 다 빼주세요, 부모님들. 다 빼서 그냥 월화수목금, 특히 고1, 2는 고3 같은 경우는 머리가 컸으니 내가 영어는 조금 하니까 영어 시간에 자습할래. 이런 건 담임들이 허락해 줄 수도 있겠죠. 3학년 다니면 제가 합니다. 3학년 다니면 제가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고3은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다. 근데 고1, 2 같은 경우는 그냥 맡겨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지만 이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6월 달에 고1, 2가 모의고사를 안 봐요.
네, 경기도만 보죠. 3학년 당연히 보고요. 평가원에서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는 반드시 듣게 1, 2학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주말도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학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저는 부원장이지만 학과 담임이죠. 근데 저희가 생활지도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조퇴, 외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무조건 허락받고 보낼 거고요. 아이들 깨워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생활지도 선생님이 따로 썸머만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강북청 썸머스쿨은 이 5개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도 썸머 상담을 좀 하고 왔는데 어머님은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안 되겠다, 힘들어한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부터 힘들겠지만 주말에는 선택이고, 그리고 또 아침에 만약에 학교를 가게 되면 늦게라도 와도 되니까 야간에 수업에 있는 것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본인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1학년 부모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1학년은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수학 하를 끝낸다.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 중간 기말 범위를 끝낸다. 특히 1학년 어머님들, 우리 1학년 2학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2학년 3학년 때까지 가장 영향을 끼치는 파트가 뭔지 아시죠? 함수입니다. 함수입니다. 우리들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 부분이 보통 어느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보는 학교도 있고 기말에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선상에 딱 있는데, 경계선에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주차를 말씀드릴 건데 포인트는 수하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수화만 집중적으로 하는 반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 애는 적어도 2학년 1학기 거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이 반이 나뉩니다. 수화 집중반이 있고요. 수화 플러스 수원반이 있는 거예요. 단 반편성은 없습니다. 썸머는 반편성이 없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 거예요. 수학은. 나는 수화만 하겠다. 그래서 내신 위주로 수화만 저희가 수학 커리대로 4주 동안 끌어들일 거고요. 아니다, 우리 아이는 수원 맛도 좀 봐야 되겠다고 싶으시면 당연히 수원반으로 가셔도 됩니다. 수원 플러스 수화. 그래서 수학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국어하고 영어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뭐 하고 있죠? 중간고사는 문학과 문법이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단어를 묻는 거면 모의고사에서는 문장을 묻죠. 그리고 교과서 11종에 있는 문학을 했다면 모의고사에서는 교과서 11종 문항이 안 나오죠. 낯선 문학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모의고사의 느낌과 냄새를 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썸머 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독서죠. 독서는 뭐 우리 어머님도 아시지만 아이들 잠깐 책 읽는다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또 세션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 부분도 진행을 할 거고, 영어는 서술형과 또 모의고사, 독해, 구문, 단어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고2는 우리 썸머에서 포인트를 뭐로 잡고 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틀어놓고 보여드릴게요. 1학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2학년도 이쪽 근방학교들은 90% 이상이 2학기 때 수투를 합니다. 그리고 수투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고3 때 올라가면 수원 수투, 우리 모의고사 수능에서 22문제가 수원 수투잖아요. 거기 아시죠? 그 중에 킬러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수투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기도 애들이 많이 어려운 게 함수예요.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수투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수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적이 없네요. 이쪽 근반학교나 경기도에서 미적한 학교 없죠. 이 점은 3학년 때 합니다, 보통. 그래서 기하하고 확통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니다. 기하하고 확통 안 할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수투와 관련된 문제를 더 풀리게 할 거고, 모의고사도 보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근방학교에서는 기하하고 확통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적까지 까는 것보단 기하 확통에 좀 더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기하하고 확통을 선택 안 하는 친구도 있지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투에서 조금 더 실전 모의고사랑 질문, 질의응답을 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밑에는 대동소이합니다. 고1과 일단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위주로 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넣어놨고요.
3학년입니다. 자, 3학년은 본인들 보이세요? 요 단어? 네, 혹시 반수반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재수를 하는데 대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지금 있는 대학교에서 나는 머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퇴가 아닌 휴학을 하고 그리고 강구청소년학원에 옵니다. 자, 반수반은 개강은 저희가 6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6월 21일 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수반도 저희는 네, 기본적으로 단편성고사를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반수반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썸머 고3 친구들도 여름방학에는 적어도 수능 난이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너무 바닥이다. 정말 우리 아이는 기초도 못 따라간다 하시면 썸머 등록하지 마세요. 되셨죠? 1, 2학년은 괜찮습니다. 3학년은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해보겠다. 아, 이 정도가 수능 난이도구나. 그러면 등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반수반도 썸머도 저희가 반편성고사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단 수능 난이도까지는 아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수반이라고 좀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이거를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봐주시면 먼저 봐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능 난이도까지 본다. 모의고사를 계속 봅니다. 선생님들이 모습을 못 보고 저희가 고3은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 이승호 선생님은 한수 모의고사 지필진이시고요. 지금 단과생이 100명이 넘죠. 재정반 수업도 하시고요. 양정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영어도 조정현 선생님은 저희 또 영어과 같은 경우 뭐 저도 그렇지만 조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이트스도 교재 또 연구원이시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포인트 2는 바로 이겁니다. 고3은 수능 수학에 대해서 30문제 중에 22문제가 수원 수투에서 나왔고 이번에 킬러 문제 2문제 3월 모의고사에서도 킬러 문제 2문제가 다 수원 수투에서 나왔죠. 본인 이겁니다. 22문제를 일단 잘 맞춰야 나머지 8문제인 미적과 확통, 기하 잘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원수투 완성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확통하고 미적만 저희가 좀 적어놨고 기하는 지금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확통반, 미적반만 가고요. 그런데 하나 더 아마 수원수투 모의고사반도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수원수투 모의고사반에서는 네, 미적과 확통을 하지 않고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를 포함한 수원수투 집중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요 부분인데,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국어 얘기하실 때, 우리 아이는 화작하는데, 우리 아이는 언어화 매치하는데, 어떡하죠? 근데 그거를 할 시간은 안 돼요. 4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자료집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문학과 독서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34문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독서하고 문학 위주로 간다라고 보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재는 프린트든 다 요번에는 저희가 썸머는 다 교재비는 무료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네, 내가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어에서 구문하고 어휘를 정리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고3인데 8월 달에 가서 엄마 나 영단어 외우려고 오늘부터 6시간씩. 이거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고3은 일단 여름방학에는 단어 EBS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7월 달에. 맡겨주세요. 그럼 단어 외우는 것도 시키고 채점도 하고 플래너 쓰기 하고 이런 것들 다 할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구문 정리도 시킬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어는 기본 틀을 쌀 수 있는 시간은 7월이 마지막이다. 7월부터 8월 초까지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이널 문제 풀고 EBS 문제, 변형 문제 풀어보고 그죠? 어머님들 그리고 비연계 풀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포인트 6는 안 넣으려다가 어머님들한테 제가 부원장이지만 영어 강사다 보니 일단 이거는 부모님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라는 뜻을 넣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영어는 7월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썸머스쿨의 포인트를 5개 내지 6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언제 개강하느냐? 7월 19일입니다. 월요일. 이때 학교 가게 되면 오후 등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일 중요한 거 셔틀을 타든 안 타든 일단 첫날은 개별 등원이세요. 네, 어디서 타요?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은 짐 다 싸갖고. 그래서 제가
전전날 토요일날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 애기들 생수통, 슬리퍼, 치약, 칫솔 이런 거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부모님들? 하루 종일 또 학원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방석 필요한 친구들 방석도 좀 있으면 좋고요. 저희가 라이브러리는 좀 넓은 편이에요. 다른 타학원에 비해서 독서실이 좀 넓은 편이긴 해요. 이렇게 시험지 큰 거 딱 폈을 때도 여유가 남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칸막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 밥 다 먹일 거예요. 딴 데서 먹이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청소를 와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은 밥 먹을 때만입니다. 밥 먹을 때만. 그리고 부모님들 그거 아세요?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다른 부모님이 저한테 막 전화 와서 찔러요. 몇 번의 애가 독서실 마스크에서 잘 안 써요. 막 이런 거. 근데 실내 마스크도 안 써도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라면 조금 많이 그렇지만 범칙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또 여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은 전전 토요일날 3시에 진행이 될 거고 학생, 학부모 같이 오셔도 되고요. 학생만 보내셔도 되고요. 어머니만 오셔도 됩니다. 근데 오시는 게 좋겠죠? 이날 뭐 급식 안내문도 나가고 조금 필요한 것들 챙길 거니까 또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기간은 8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주말 쉬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지금 사실은 고3은 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라이브러리가 정해져 있어요. 독서실이 저희가. 그래서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고3은 거의 지금 40명 넘어가게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금을 먼저 거신 분이 먼저 우선순위고요.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연락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정도는 아직 아니죠. 지금은 아직 자리가 있지만 어머님 라이브러리 못 씁니다. 그럼 강의실 자습하셔야 됩니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하되 자습을 독서실에서 못해요. 다 차면. 그래서 예약금 걸고 또 예약금 20만 원 거셨을 때 취소 가능하세요. 나중에 아이가 죽었다 해도 못하겠다. 그러면 다 취소 가능하시니까 예약금만 먼저 거신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이제 접수 방법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어머니 하랑 원 하에만 집중 투 하는데 학통 기하 고3은 수어투 공통의 미적,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격을 한번 봐주시면 어머니들 저 이거 진짜 이 가격으로 하려고 저희 원장님이나 전화 회사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썸머가 4주인데 79만 원이다? 이거는 다른 학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같은 지점이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들한테 공부할 습관을 좀 정해주자라는 의미로 조금 그냥 제가 부원장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다운을 시켜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10% 할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71만 원대가 나올 거예요, 본인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 여기에는 교재비하고 수강료 라이브러리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제외하고 낼 돈은 셔틀 타시면 셔틀, 밥값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전체 다 여기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인 면에서도 조금 좀 자랑을 드리고 싶어서 따로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놨고 또 환불 규정은 당연히 교육청 보습 관련해서 환불을 진행하니까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4가지 봐주실래요, 본인들? 수강료 10% 할인 말씀드렸고요. 네, 미리 예약금 거시면 6월 30일까지 거시면 그리고 지금 빨리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5월입니다. 5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달 돼야 보통 썸머들 다 시작하는데 빨리 움직이시는 편인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선착순 지금 만약 예약해 두시면 네, 편하게 라이브러리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강구청소학원 재수반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진단키트라는 건데요. 저 진단키트 하면 지금 코로나 검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아이의 학습 성향에 대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가 어떤 성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점검해서 아이한테 줄 겁니다. 이것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투스 교육 안에 아시죠?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요것도 저희가 10만 원 할인권을 제공을 해줄 거고 여기서 끝나고 나면 특히 우리 1,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또 중간고사 필요하죠. 근데 중간고사 자료 같은 거를 족보닷컴을 이투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이들 기출문제 필요한 거나 이런 거 뽑아볼 수 있게 요 무료 이용권도 나가니까 특전 4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급식인데요, 본인들. 제가 조금 사진까지 빼놓을게요. 네. 정말 맛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사실 지금 윈터 했던 친구는 몇 명 보이는데, 썸머는 일단 보시면
중식과 석식으로 나누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 메모가 필요하신 게 뭐냐면 토요일까지는 먹입니다. 토요일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중식, 석식. 토요일까지 신청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자습을 할 거예요. 외출이 안 돼요. 밥 먹으러 내보낼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 가다 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단 토요일까지 밥은 중식, 석식 다 됩니다. 일요일은 도시락을 싸서 보내셔야 돼요. 점심은. 되셨죠? 나가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중식 시간, 석식 시간이 있고 혹시나 그러니까 중식은 내가 먹을 수가 없다. 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니까 급식 안 내면 제가 따로 드릴 거니까 그것도 보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포인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 저녁이 다 된다. 토요일은 선택이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먹일 거고요. 그리고 급식은 따뜻하게 먹일 수 있는 게 어머님들 저희가 급식을 청솔 직역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2층에 따로 파인쿡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이 회사에서 하니까 지금 러셀에서도 같은 음식을 먹이고 있고 우리도 그걸 먹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제나 이런 게 필요하면 2층에서 따로 진행하시거나 따로 카카오톡으로 해서 아마 OT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셔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셔틀은 본인들 등하원 8만원입니다. 그리고 등하원 8만원이고 셔틀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학교 때문에 오전에 탔다 안 탔다 한다. 그러면 하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본인들. 그래서 일요일은 저희가 셔틀이 없고 이쪽 근방에서 토요일까지 또 셔틀을 하는 데가 많지 않은데 저희는 토요일까지 이제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셔틀 부분도 따로 저희가 셔틀은 지금 내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셔틀 노선도 브러쉬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의하실 때 우리 집이 이쪽 방향이 있는데 우리 가나?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어제 덕소 사신 어머님인데 청소를 한번 잘 봤다. 오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셔틀 노선은 저희 호수차가 셔틀 맨 뒤에 그러니까 브러쉬 맨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본인들 요거 표준 시간표예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이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이 3시까지예요. 거의 5시까지. 자기주도 학습이.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혼자 못하니까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일하시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보내놓으면 저희가 라이브러리에는 지금 공기청정대가 30대가 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15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도팀이라는 또 아이들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많이 졸았을 때 졸음도 저희가 조금 좀 혼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편하다. 단 수업은 다 야간에 하겠다 이겁니다. 야간에.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만약에 다른 학원을 간다. 그럼 외출 가능하고 조퇴 가능하니까 외출했다가 다시 와서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자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셔틀이 하원 10시에 있습니다. 단 중간에 갈 수 있습니다. 5시에 우리 아이는 5시까지만 할게요. 단 이때 셔틀이 없습니다. 밤에 있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나와도 돼요. 9시 정도에 나와서 자습하고 쭉 하다가 6시에 끝나요. 그러면 6시 왜 못하지? 이건 재수반도 동일해요. 왜냐면 소독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싹싹 합니다. 싹싹. 정말 선생님 다 불러다가 소독을 해야 돼요. 저희가 뭐 시청, 뭐 구청 다 나오잖아요. 큰 학원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6시 이후엔 자습이 안 돼요. 근데 남아서 하겠다. 그러면 야간에 저희가 강의실, 칸막이 되어 있는 자습실이 따로 있어요. 강의실 자습실이. 그래서 거기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업적인 면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이제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수업 프로그램. 이제 고3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3학년 같은 경우는 6월 3일날 저희가 6평을 보고 그리고 이제 9평을 봐요. 본인도 아시지만 9월 평가원 볼 때쯤에 벌써 원서 접수 시작하죠. 수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수시나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 쓰기 시작하는 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 6평도 중요하지만 이제 7, 8월에 이 9평을 위해서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평은 6평과 9평이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재수생들하고 같이 보는 한판 대결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되게 잘 나왔는데 평가에서 안 나와.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확통을 하는 친구들이 고3들이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수생 친구들이 화학이 어려운 걸 아니까 지구과로 싹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가 9평을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입니다. SB3고요. 3라고 하는 건 학년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 1학년은 1로 끝나겠죠? 자, B라고 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미적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다 내려놓고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주차별로 뭐 할 건지 그냥 다른 학원처럼 수원해요. 수투해요. 이게 아니라 4주 동안 뭘 해줄 건지 정확하게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하나당 90분입니다. 수업 하나에 50분 수업에는 90분 수업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피드백까지 다 가능해요. 네, 그리고 주구장창 90분 내내 수업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고 피드백 주고 계속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90분 일주일에 90분짜리 10T가 나오는데 그 중에 4T가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에 보시면 당연히 수원수투가 더 많고요. 4T 중에 3T는 수학이라 수원투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수원수투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이따가 저희 또 수학생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쭉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SA3입니다. 3면 3학년, A는 확통반입니다. 아까 B는 미적반.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반도 수원수투 플러스 확통 위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통 전범위 해서 모의고사까지 있는 거 보시면 아마 얼마큼 선생님들이 40 동안 뭘 할 건지 잘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국어입니다. 국어는 SA3나 SBS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경제, 법법. 부모님들 이 네 가지가 뭔지 아시죠? 비문학이에요. 독서 중에서 아이들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파트입니다. 집중시켜 볼게요. 독서는 일단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위주로 해볼게요.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원하시는 거.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보시면 선지를 판단한다. 본인들 문학이 독서보다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작년에 문학이 더 어려웠어요. 보기가 엄청 어려웠대요. 보기가. 그래서 애기들이 문학은 부모님들 공부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다 1번, 3번 걸어놓고 2번, 3번 걸어놓고 이렇게 오답이 높았던 베스트 문항 중에 문학이 많아서 선지 판단 능력. 그래서 저희가 문학 파트는 이승모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건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분명히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부분은 저도 수업을 들어가요, 부모님들. 그래서 저는 고3 수업, 고1, 2, 3 수업 이번에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마지막 이제 어법 구문 정리해주는 선생님으로 들어갈 건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EBS 부분도 당연히 그렇지만 독해 파트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5가지 아시죠, 부모님들? 우리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도 빈칸 문제가 4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3 선생님들, 재수 선생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야, 빈칸 빼고 다 풀어. 그냥 빈칸 빼놓고 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쉬운 것도 먼저 풀어라.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어떻게든 몇 점까지만 올라가면 등급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요거 다뤄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해놨고요. 자, 고2는 잠깐만 봐주세요, 부모님들. 고2 같은 경우는 수학 수투 전범위 다 볼 거예요. 그러면 수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애될 거라는 거 아마 아실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확통하고 기하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서와 문학이 진행이 되는데 보이는데 여기 고전 파트 보이시죠? 여기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 내신도 좀 봐주자라는 의미로 넣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는 똑같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A1반입니다. 1학년입니다. SA1반이 수하랑 원을 같이 해요. 그럼 호흡이 엄청 빠르겠죠? 그러면 수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하가 개념을 많이 다루진 않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애가 무조건 수 원하는데 간대요. 보내주세요.
만약에 힘들다면 반 내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수원이 뭔지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아이들 중에 와서 선생님 저 수화할까요? 수화 플러스 수원할까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에세이 원반이 상위바이라고 치고 반편성 없습니다. 반편성 고사 없습니다. 반편성 고사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수화만 집중하겠냐? 그럼 천천히 수화를 4주 동안 내내 하는 거고 아니다. 수원도 하겠다 그러면 같이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쭉 넣어놨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 수화 도형이 나중에 또 기하할 때 필요하고 수열이나 우리 수열학 같은 거 나중에 확통할 때 필요하고 그래서 수화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 정말. 네, 수하랑 수원. 네,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로 확통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투는 그러니까 수하는 우리 1학년 아이들한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파트일 것도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을 A반은 수원도 같이 한다. 이 부분. 그리고 B반은 본인 보세요. 아까 A반하고 다른 게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 4주차에 중간고사 모의 시험을 한번 봐볼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얘가 성적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부분도 본다라는 것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B1반은 수학 개념에다 전범위 개념이에요. 이 포인트 잊지 마십시오, 님. 그래서 우리 애는 무조건 2학기가 무조건 올인. 그러면 2반으로 보내는 게 더 나으세요. 그럼 전체를 한 번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국어도 문학하고 독서 위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부모님들 요거 한번 봐주시면 등원할 때 이제 목걸이를 해줄 거예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OT 때 이렇게 목걸이를 맬 거고 학생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되는 아이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등원하고 하원할 때 이렇게 저희가 그 리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하면 부모님한테 등원했습니다. 하원했습니다. 조퇴했습니다. 외출했습니다. 외출 복귀했습니다. 까지 문자가 다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끼고 와야 되고 그래서 목걸이가 있다. 그리고 무단지각 2회 안 되고요. 무단결석 안 되고 그리고 저희는 제적이란 말, 뭐 잘린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지금 저는 그거보다는 자숙기간을 주고 있어요. 윈터 때도 그랬습니다. 윈터 때도 3일 동안 집으로 보냈어요. 그냥 자숙하고 와라. 좀 나쁜 행동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결석은 미리 좀 알려주세요. 생활지도 선생님 제가 전화번호 다 드릴 거고 생활지도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이래서 늦는다, 지각한다, 결석한다는 얘기를 반드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아이가 자기 목걸이 하고 있던 걸 떼서 여기다 이렇게 리더기에다가 찍고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결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학습 시스템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가 저희가 라이브러리고 지금은 뻥 뚫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칸말가 되어 있고요. 제가 위로 잠깐만 올라갈게요. 올라가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서랍이 3개인데 이 중에서 여기가 책꽂이 2개, 위에는 여다지문이에요. 이렇게 열 수 있는. 아이들도 우리 여학생들은 또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이 여기 앉았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3군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이브러리마다 번호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에 아이가 없다. 당연히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야간에 수업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출결들을 독서실을 보고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은 6시까지, 6시 이후에는 소독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청솔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먼저 지켜주셔야 될 거, 음악 청취 안 됩니다. 모르고 들어왔다가 벌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악 청취 안 되고요. 당연히 신문 만화 소설 잡지 안 되고 휴대폰도 당연히 수거합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애기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라이브러리 내에선 저희는 태블릿 PC만 가능해요. 인강 들을 거면 태블릿만 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 아이는 노트북을 이번에 새로운 걸 샀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인강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인강실을 따로 줄 거예요. 이해하셨죠, 본인들? 노트북은 안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재수부도 단 한 명도 노트북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윈터까지는 노트북을 허용해 줬어요. 저희 아이들을. 사놓으신 분이 계시니까.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니까 본인들 그거는 좀 지켜주시고 단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게 있다. 그러면 따로 저희가 유선랩 다 깔아서 인강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따로 듣게 할 거니까 다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브러쉬에다가. 노트북은 4층 인강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전담하는 우리 썸머스쿨 전담 선생님은 여성분이신데 거의 남성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강하게 아이들도 잘해주시고 또 따뜻하게 할 땐 또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거는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거고, 저희가 그 생활지도 선생님은 지금 썸머, 윈터, 그 전에 썸머, 그 전에 썸머까지 계속 아이들 봤던 선생님이시라 아마 맡기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자기기는 핸드폰은 반드시 넣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적발 시에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루나 이틀은 저희가 보관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강사진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부모님들. 국어과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분이 출동을 하세요. 아까 제가 위에 이렇게 별 달아 놓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고3에서 사실은 재수생과 고3을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데, 요기 선생님 두 분이서 고3 수업을 하실 거고, 그리고 요렇게 세 분이서 고1, 2 수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또 지금 계속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수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저기 앞에 요 두 분이 이제 수학을 담당을 하실 겁니다. 고3 수학을 담당을 하실 거고,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 선생님들 고1, 2 또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꼼꼼하시고, 또 아이들 유쾌하게 안 졸게도 재밌게 해주시고, 그리고 워낙 또 인기가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뭐 교재부터 하나하나 또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따라가시면 수학은 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많죠. 제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조정현 선생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두 분이 고3 수업을 하는데 제가 담임이랑 한 타임씩 들어가서 아이들 관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1,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그죠? 여기 여자 선생님 두 분 되게 예쁘시죠? 네. 아닌가요? 네, 두 분. 네, 아이들 정말 잘 관리해 주시고, 윈터 때도 우리 애기들 하나하나 상담 다 해줬던 분들이라, 그러니까 썸머라는 게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 2년의 시작.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썸머에서 양지홍 선생님을 잘 만나서 파이널은 청설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3 수능에서. 그리고 우리 영어국어 같은 경우도 선생님 저희 학교 내신 대비 저희 학교가 있나요? 저 해주세요. 이렇게 또 2년 돼서 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본인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확진자가 700명이 넘었죠?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본인들 이제 500명 같은 건 안 나왔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그죠? 옛날에는 500명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한 8명, 7명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큰 학원이다 보니까 엄청 검사를 많이 해요,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윈터 때도 아무 문제 없었고, 윈터 때도 아이들 청결에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 써서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예약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오늘 만약에 예약금이라도 걸고 가시겠다고 하시면 그 입학원서가 따로 있을 거예요. 안에 강북청설 파란색으로 된 이렇게 바닥바닥한 종이 하나 있죠? 거기에 뭐 이제 신상을 적어 주셔서 8층 안내데스크 가셔서 예약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예약만 좀 하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월 18일 날 또 한 번 설명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안 오셔도 돼요. 저 똑같은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오셔도 되고, 그 전에 만약에 오늘 설명을 좀 들었지만 나는 부원장하고 조금 지금 앞에 있는 접니다. 그래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런 경우는 오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브러쉬에다가 문자 번호 넣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오늘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간 오신 거 알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집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고, 오늘도 사실은 이제 30명 정도 예약이 있었어요, 오늘 사실은. 근데 지금 한 반 이상 좀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끝까지 이제 한 20분 정도 저희 또 수학과 아까 양지홍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죠? 나오셔서 20분 정도 진행할 거니까 그거 들으시고 원하시면 이따가 8층 데스크로 오시면 저보다 더 훌륭한 전문 상담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어떤 질문 같은 거는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본인들. 아시겠죠?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저희 2부, 네. 박수 쳐주시려고 그러구나. 저희 2부, 저희 양정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양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에 앞서서 일단은 학년 구분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고1 학부모님 계실까요? 고1? 알겠습니다. 고2 학부모님 계실까요? 고2가 좀 많으시네요. 고3도 네, 학생들도 보이는데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이제 여기 학원에서 꽤 오래 있었고요. 은행사거래 수학단과 1등으로 3년 연속 압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대치동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수학 강사가 되겠습니다. 버스 광고에서 혹시 저 본 적 있으신가요? 버스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썸머스쿨에 대해서 고1, 고2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름방학이잖아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려서 여름방학이 좀 상대적으로 짧았던 느낌이 있는데, 올해는 썸머스쿨을 이제 조금 더 길게 기획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학기를 위한 학습과 내년을 위한 학습이다. 자, 그럼 고1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 수학은 이제 수학하에 대한 공부, 그리고 수학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 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현재 고2 학생들도 이제 내가 올해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작년에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반추해 보시면 현재 이제 공부 상태나 아니면 앞으로 공부에 대한 방향도 조금 짚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학기를 위해서 수학하는 이건 필수인 것 같고요. 수학원하고 확률과 통계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좀 무리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성적이 좀 좋지 않다, 얘네들 두 개를 병행할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만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수투에 대한 공부가 거의 대부분 2학기 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을 위한 공부가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공부가 많이 될 텐데, 2학년 때 거의 다 끝나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이건 학교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끝나지는 않고 3학년 때 미적분을 남겨놓거나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남겨놓는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위한 학습과 내년을 위한 학습이 비중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7대3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7대3 정도. 근데 내가 좀 상위권이다 그러면 5대5로 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하위권이다 그러면 10대0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내신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애매한데 굳이 미적분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애들 다 까먹고요. 적당히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미적분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확률과 통계를 너무 앞서서 배울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윈터스쿨, 썸머스쿨 제가 4년 전에 여기에서 썸머스쿨 처음 만들었었거든요. 아예 제가 먼저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선행학습을 계획해서 했는데 아이들의 이해 상태가 어차피 새 학기 시작되면 다 리셋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2학기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3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 고2 학생들도 어차피 현 교육체제와 수능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고3 때 어떻게 공부하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수투는 제대로 된 수능형 공부,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훈련, 이걸 병행하는 게 여름방학 때부터는 당연히 조금씩 들어가야 되겠고요. 미적 확통 기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후반부 개념 완성하고 4점짜리 문제풀이,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 4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좀 나왔었거든요. 자, 아직 선택 과목 이제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성적표 분석해서 라디오 방송까지 나갔어요, 저번 주에.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과는 미적하고 기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적하고 기하가 보통 몇 대 몇일까요? 선택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100이라고 얘기한다면 확통이 60입니다. 60. 그리고 나머지 40%가 이과인데요. 미적분하고 기하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35% 정도, 얘네들이 5% 정도. 그래서 60대 35대 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한 6 정도 되는데
기억하시기 쉽게 한 7대 1이다 보시면 되겠죠. 7대 1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직 평가 모의고사를 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원점수 평균을 공개를 했습니다. 원점수 평균을 이제 문이과 통합된 건 다들 아시죠? 문이과라는 말도 없고 가형 나형이라는 말도 없는데 보통 이제 문과가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시나요? 모의고사가 100점 만점에 작년까지 문과가 있었는데 나형 평균 점수가 44점 정도 됩니다. 보통 이과가 52점에서 54점 정도 되고요. 보통 그래요. 근데 현재 고3 학생들이 작년에 고2였던 학생들이죠. 작년에 고2가 어떤 고2입니까? 작년 고2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학교를 거의 안 간 고2거든요. 뉴스 보셨죠? 현재 고3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하다. 저도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학력 저하 상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해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예 놓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중하위권이 그냥 다 하위권이 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등급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형은 평균이 보통 이제 52점에서 54점 정도 되고 나형이 44점 정도 되는데 미적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아요. 미적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44점입니다. 좀 높죠. 그나마 기하는 42점 정도 되고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미적분이 50점, 얘가 44점입니다. 50점, 44점.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좀 더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실까요, 혹시?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이 30점입니다. 30점. 그만큼 현재 고3 문과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두드러지면 수학을 더 열심히 할 거냐, 아니면 포기를 할 거냐,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은 100점 만점 중에서 여러분들 전체 몇 퍼센트가 1등급이죠? 보통 4% 1등급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보정 점수가 들어가는데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일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1등급이 100명이라고 쳤을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많으면 6명이래요. 그러니까 1등급 중에 거진 대부분이 미적하고 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험수투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원점수 평균이 이렇게 20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갈수록 아이들이 수험수투를 포기하게 되거나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조금 많이 놓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포기하자가 아니라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2등급 상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문과 학생들도.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도 여름방학 때 제대로만 하면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예년보다 가형 아이들끼리 1등급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편된 수능에 대해서 저도 아직 좀 어색한데 이걸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되게 많이 불리한 시험 전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학을 수학답게 완벽하게 공부해 줄 수 있는 습관을 이제부터라도 좀 다시 들여줘야 될 것 같아요. 꼭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그만큼 현재 고3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재수생들도 작년에 고3이었던 애들이거든요. 작년 고3도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험이다. 상위권 재수생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재종반 수업 들어가거든요. 근데 재수생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재수생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도 상위권이 재수생들은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러니까 재수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낀 시험이 6월달에 처음 시작하는데 그거 있다고 해서 절대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작년까지 고3 학생들은 수투를 안 했었거든요. 미적분으로만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다시 수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수투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충분히 재수생하고 고3하고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1, 고2 학생들도 재수하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내신으로 가고 정시로 가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혹시 고1, 고2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 나 정시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그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정시가 확대되고 학종이 축소된다고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정시로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시 경쟁력이 없는 이 근처 학교들은 오히려 수시에 더 목매게 될 거예요. 오히려 수시에 더 목매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시 잘하는 애들이 고3 애들이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능 공부 자체는 안 해봤으니까. 열심히 시켜도 다시 내신 하다 보면 수능 공부 다 많이 까먹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시로 잘 가는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수능까지 공부하는 것. 수능을 준비하는 것.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1, 고2인데 아직도 정시 얘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신 공부 열심히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공부 못하는 애가 어떻게 수능을 잘 보겠습니까? 저도 항상 얘기해요. 정시 얘기하는데 수능 제대로 못 보는 애들을 정시병자라고 하거든요. 항상 내가 너 정시병자니? 맨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정시는 누가 보내주지 않아요. 정시로 잘 가는 게 100배 어려워요. 수시로 잘 가는 것보다. 정시는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고3 초반에 올라와서 겨울방학 초반에 올라와서 내가 정시하라고 얘기해서 저한테 상담 받는 애들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정시로 잘 갈까?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다 9월 되면 수시 원서 접수하고 그거 붙기를 기도하면서 9월부터 11월까지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진짜 안 해요. 9월부터 11월까지. 포기하는 애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초반에는 이상이 높아요. 저는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9월 수시 원서 접수하다 보면 아이들의 꿈이 낮춰져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름방학 때 신경 써주셔야 될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가란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학종이든 뭐든 누가 붙여준다는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종이 축소되고 정시가 확대되면서 우리 학교 선배가 내신 이 정도 등급이면 어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인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 믿다가 떨어지면 누구 탓할 수도 없거든요. 학종 떨어지면 뭐 탓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을 건 일단은 고1, 고2는 무조건 내신 성적 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고3 학생들은 썸머 할 때쯤이면 내신은 끝났기 때문에 수능에 철저하게 공부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정시로 잘 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보면. 마지막까지 놓지만 않으면 분명히 잘 갑니다. 분명히. 근데 마지막에 놓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지금 마음하고 8월달 마음하고 9월달 마음하고 수능 직후의 마음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점수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고3 프로그램, 썸머스쿨 프로그램은 수학원 수업도 공통에 대해서 테마 수업을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미적분하고 확통도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3회 정도 같이 준비해 놨으니까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제가 제작한 거고 그리고 이투스 모의고사도 같이 병행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테마 수업하고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썸머스쿨 때부터 저희 학원 들어와서 제 수업 열심히 들어서 대학 잘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썸머스쿨 자체가 늦은 겁니다. 원래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건 늦은 거예요. 지금 이미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이때부터 해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테마별 위주로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5월 며칠이죠? 8일이죠. 그래서 고3 학생들은 6월 3일 목요일이 모의고사예요. 그거 미친 듯이 잘 보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아시겠죠?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194일 남았거든요. 수능이. 그러니까 진짜 대학을 잘 가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2는 아까 이제 부원장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에도 나와 있듯이 SA 원반, SB 원반입니다. 그래서 고1 수학하고 수학 원만 진행하는 반이 있고요. 고1 수학 하만 들어가는 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는 이제 수투는 기본으로 나가고 확통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같이 들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1도 예를 들어서 수학 원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욕심 안 내셔도 됩니다. 고1 수학 합편만 제대로 해주셔도 내신을 충분히 잘 볼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겨울방학이 2달이잖아요. 근데 그때 수원수투 열심히 또 해주시면 되니까 고1 수학을 이것만 해주시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원 강사지만 선행학습이 진짜 중요한데 진짜 안 중요한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성향을 부모님께서 제일 먼저 잘 파악해 주셔서 어떻게 공부를 평소에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학기 때 고1, 고2 위주로 제가 한번 다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학기 개학한 다음에 중간고사까지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학기 준비했던 시간보다 2학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짧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학기 준비할 수 있는 건 겨울방학도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2학기는 공부 그만큼 많이 안 하니까 많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2학기는 세특이나 생기부, 수행평가를 챙기다 보면 2학기는 금방 가고 설날하고 추석이 있는데 설날은 이제 겨울 방학 중에 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추석은 꼭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때문에 이때 많이 놀기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같이 좀 써주셔야 되고요. 이참에 평소에 잘하는 학생이 되도록 공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직전에 공부를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도 직보도 시간이 되면 하고 시험 전날 직전 보충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소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평소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 고3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국어는요, 시간이 모자라요. 수능을 잘 보려면.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이해는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문도 많기 때문에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 풀다 보면 지문 몇 개 나왔는데 시간도 끝나서 이렇게 끝나요. 근데 수학은요, 시간 없어서 못 풀지 않아요. 수학은 100분이고 시험 문제가 3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지나면 애들 다 자요. 수학 시험 보다 보면. 그 모의고사는. 왜 빨리 걷어주길 바라면서. 왜 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려면 평소에 고민을 잘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한 문제를 진득하니 생각해 줄 수 있는 습관 자체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초반부터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수능 직전에 그렇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썸머 때도 뭐 너무 늦은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부터라도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해서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제가 오늘 설명해 좀 드리고 싶어요. 내신 때도 뭐 유형 외워서 열심히 풀어줘야 되겠지만 나중에도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겠지만 평소에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제 학원 강사로서 잘하는 애들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잘하는 애들은 저한테 오지 않아도 다른 학원으로 가도 잘할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애매한 아이들이나 못하는 아이들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광고 하다 보면 서울대 보냈네, 어디 보냈네 그런 광고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줄 수 있게 좀 마인드 세팅부터 좀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마인드 세팅과 좋은 환경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썸머스쿨처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일단 고3 학부모님들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